네, 아는 기자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정치부의 조영민 기자입니다. 자, 예상했던 인사가 났는데 네. 삼고 초려 끝에 지명한 후보라고요. 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말인데 그만큼 이제 어렵게 모신 인물이다 이런 점을 좀 강조한 것 같습니다. 이 원래 윤석열 당선인과 개인적으로 이어온 인연은 없다고 합니다. 이 다만 윤 당선인의 멘토로 꼽히는 정상명 전 검찰총장과 이 한 후보자가 공부 모임을 같이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사적인 인연도 없었고 지금 보니까 캠프에서 활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뜻 당선인이 총리 후보자를 임명했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인연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윤 당선인이 당선 이후에 이 인수위를 꾸리면서부터 위원장직에 거론했던 인물이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였습니다. 안철수 위원장 임명 발표 직전까지도 한 후보자 이름이 계속 거론됐다고 합니다. 이번 총리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도 윤 당선인이 가장 많이 언급했던 이름이 한 후보자였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아예 인연이 없는 인사는 아니었을 거란 추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자, 시청자 질문을 저희가 좀 받아봤는데요. 네, 아마 이거 가장 궁금하시더라고요. 이제 진영과 상관없이 왜 여러 정부에서 등용을 했는가? 정부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테고 또 여러 정부에 등용이 됐던 건 그만큼 능력을 인정받은 부분이 있을 텐데 이번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역시 가장 큰 건 이 총리 인준안 통과 가능성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국무총리는 장관들과 달리 국회 동의가 있어야만 임명이 가능한데요.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동의를 받아야만 임명이 가능하고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인준 투표에서 부결되면 윤석열 정부 첫 인사부터 여소야대 국면을 넘지 못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전북 전주가 고향으로 이 호남 출신이고요.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또 국무총리까지 지내기도 했잖아요. 이 민주당이 벼르고 있다고는 하지만 반대해야 하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고는 거부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저희 언론도 그렇고 민주당도 검증을 시작할 텐데 부담감이 상당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마다 계속 등장하는 논란들이 이제 위장전입 아니면 논문 표절 같은 것들이 있을 거고요. 또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 혹은 가족들의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상대적으로 한 후보자가 이런 검증에서는 좀 무난히 넘어갈 수 있다. 윤 당선인 측은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정통 관료 출신으로 이 다년간 공직 생활을 거치기도 했고요. 또 인사청문회 절차까지 경험해본 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가족 구성 역시 많지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자녀의 군복무라든지 아니면 상속 문제 이런 문제들이 거론될 소지 역시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 정부라 새 얼굴을 내세우기보다는 좀 안전한 카드를 선택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또 다른 인선 이유가 있을까요? 이 윤 당선인이 정치를 시작하면서 했던 말이 좀 있는데요.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이 될 자신이 있다. 그런데 굳이 걱정이 있다면 대통령을 잘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부분이다. 이런 말을 좀 지인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경제, 통상, 외교 등 이 법률가 출신인 자신의 전문 영역 밖의 분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는데요. 경제, 외교 안보, 통상, 대미 관계 이런 것들이 윤 당선인이 대선 기간부터 줄곧 강조해왔던 분야이기도 합니다. 외교통상부 본부장, 또 대통령실 경제수석,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에 이어서 주미 대사까지 이 한 후보자가 가진 이력 자체가 윤 당선인이 앞서 언급했던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들과 좀 일맥상통하고요. 또 스스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던 부분들에 대한 이 보완제 역할로 충분하다고 판단한 부분도 지명에 영향을 좀 줬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력은 자세히 소개를 했고요. 어떤 인물인지 좀 일반인들이 이해할 만한 일화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 좀 이야기들을 들어봤는데요. 일단 노무현 정부 마지막 총리로서 노 전 대통령을 좋아했다는 평가와 함께 일부 친노들은 노 전 대통령 장례식에 마지막 국무총리가 오지 않았다는 점 이거를 좀 지적하기도 했었습니다. 한 후보자를 설명하는 또 다른 키워드가 지독한 일벌레 혹은 일이 취미인 사람이었습니다. 김영삼 정부 당시 상공부 국장이었는데 외교부가 미국과 이 자동차 관련 협상을 하는 중에 공식적으로는 자신이 협상에 참여할 수가 없자 개인 휴가를 내서 미국까지 간 다음에 이 상공부 일을 도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좀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이 직원들과 밥을 먹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던가요? 아니면 밥 먹을 때도 좀 일 얘기만 너무 한다 이런 평가를 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한 후보자의 출신지 이 전북 전주를 두고도 이런저런 말들이 좀 있는데 한 친노 인사는 필요에 따라서 서울 출신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 이제 서울 모처에서 3시간 정도 회동을 했는데 이때는 샌드위치를 먹었더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간 것 같습니까? 대표적으로 거론됐던 얘기가 오늘 좀 소개되기도 했는데요. 장관을 지명하면 그 장관에게 차관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그 예. 권한을 주자. 이런 취지의 책임 장관제를 한 후보자가 제안했다고 합니다. 권한과 책임을 주면 그만큼 공직 사회가 활성화되고 네.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야말로 일할 맛이 난다고 했다는 겁니다. 윤 당선인도 이런 취지에 공감했다고 합니다. 장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네. 이제 앞으로 내각 인사도 어떻게 될까요? 네, 이 국무총리 다음에 나올 인사 자연스럽게 경제부총리가 그렇죠.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됐는데 이 본인이 결국 고사했다고 오늘 한 후보자가 직접 확인을 해줬습니다. 현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추경호 의원과 최준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또 인수위 경제 1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최상목 교수 등이 후보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당선인이 가지고 있는 인사 철학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된 인사가 나올 텐데 네. 이 내부 관계자는 당선인의 인사 철학 한마디로 능력과 화합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 쇼하는 인사 안 한다 네. 이게 당선인의 인사 철학이기도 하거든요. 여소야대 국면인 국회 상황에서 최대한 현역 의원 차출은 없도록 하자는 내부 네. 방침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인사 검증 돌파 가능성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민주당의 내부 기류를 좀 알 수 있는 관계자의 멘트를 좀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5월은 이제 야당의 시간이 될 거다. 청문회에서도 몇 명 낙마시키고 우리 당 이름값 해야 한다. 그야말로 민주당이 좀 벼르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말이죠. 네. 앞서 상대적으로 이 검증의 칼날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게 이 한 후보자다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는데 한 후보자가 공직에서 떠나 있던 시절 행적들이 공격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대형 로펌에서의 활동이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는데요. 예, 이 고문료를 상당히 많이 받았다 네.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아는 기자 조영민 기자였습니다.